저는 오늘 며느리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3일째. 검은 상복에 주름이 펴지기도 전에 아들 며느리는 제 앞에 서류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집 제 이름으로 넘겨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손에서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창밖에 비친 제 얼굴은 눈물 자국만 남았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죠.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데 참 낯설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변한 걸까? 내가 밥 해먹여 살림 가르치고 같이 웃으며 지냈던 그 아이가 맞는 걸까?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집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절대 누구에게도 넘기지 마. 이 집은 당신의 마지막 울타리야. 그 말을 저는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우리 몫이라고. 결혼하고 8년 동안 아버님 병원비, 생활비 다 우리가 냈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세요? 말 끝에 당신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당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정말 우리는 며느리에게 짐이었나? 내가 그토록 고마워했던 마음이 다 착각이었나? 그날 밤 우연히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들려온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응, 이번에 집 정리하고 시골 내려보내면 돼. 요양원 보내는 게 훨씬 낫지. 끝까지 버티면 그냥 법대로 하고. 그 말에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 사랑하던 내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가 한 번도 안 아껴준 적이 없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늙어서 자식 앞에서 이렇게 버림받아야 하나.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간병했던 건 나였는데 다음 날 아들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냥 집 넘겨주면 안 돼? 우리도 대출에 애들 학원비에 너무 힘들어. 아들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서 있는 며느리의 표정은 냉혹했습니다. 안 주면 고소할게요. 도장만 있으면 끝이거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 너희 뜻대로 해봐라. 나도 법대로 할 테니.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열게 될 줄은 몰랐던 서랍. 거기엔 남편의 오래된 도장과 함께 종이 한 장이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친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집과 모든 재산은 박필순 여사인 나의 아내에게 간다. 남편의 단단했던 글씨체 그리고 붉은 도장. 저는 그 종이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의 마지막 목소리 내가 지켜낼게요. 나 이제 당하고만 살지 않겠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제 말을 듣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유언장 남아 있습니까? 저는 가방 속에서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얼마나 손이 떨리던지 종이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 없이 서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입니다. 정식 유언장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저도 모르게 주르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어머니, 유언장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 내놓으세요. 저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누가 그걸.
며느리의 입가에는 비웃는 듯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변호사 찾아간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저희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그녀는 테이블에 두툼한 서류철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우리 쪽 변호사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유언장이 있든 없든 우리가 병원비, 생활비, 간병인 비용까지 다 냈다는 증거입니다. 문서에는 카드 결제 내역, 병원비 명세서가 가득했고 저는 천천히 그 종이를 들춰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몰랐던 게 이렇게 많았던 걸까? 며느리는 한 발 다가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인정 못 받아요. 날짜도 오래됐고 공증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른 종이 한 장 작성하신 거 아세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그날 병원에서요. 남편이 직접 얘기했어요. 아버님이 제 이름으로 남기는 걸로 유언장을 바꾸겠다고. 그녀의 눈빛은 냉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내게 했던 마지막 말과 며느리의 이야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집 안 공기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유언장 나 좀 보여다오. 그러자 며느리는 비웃듯 팔짱을 꼈습니다. 법정에서 보시죠.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보, 도대체 진실이 뭔가요? 당신이 남긴 말이 모두 거짓이었나요? 그때 남편의 유품 정리를 도우러 온 이웃 김 여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 내가 너무 늦게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병문안하러 갔다가 병실 앞에서 며느리하고 간호사랑 뭐라 크게 싸우더라고요. 내가 다 들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을 들으셨어요? 김 여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유언장 미리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며느리 알면 다 뺏겨요. 큰일 나요. 이러더라고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대체 간호사랑 며느리는 왜 싸웠던 걸까? 거실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약해졌을까? 왜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무너져 버린 걸까? 김 여사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 유언장 미리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며느리 알면 다 뺏겨요. 큰일 나요.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걸 알고 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로.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병원 서류가 담긴 상자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그런데 서류철 사이에 이상한 빈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속지 않은 채로. 앞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임종 전 기록 마이너스 절대 공개 금지.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임종 전 기록? 도대체 당신은 마지막에 무엇을 본 겁니까? 무엇을 숨기려 했던 거죠? 그때였습니다. 띠링. 아들에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서로 진정하자. 내일 우리 쪽 변호사가 다시 연락드릴 거예요.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 나는 휴대폰을 허벅지 위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마저. 이제는 완전 며느리 편이구나.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더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며느리가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표정, 마치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사람처럼 여유롭고 오만했습니다. 저희 변호사 말로는요, 유언장 가지고 계셔도 소용없대요. 병원에서 작성된 새로운 유언장이 더 유효할 수 있대요. 그녀는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고생하지 마요. 결국 지실 거예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내 속에서 폭발하는 듯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든 이기든 상관없다. 이건 돈이 아니라 내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야. 그리고 나는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숨기는 게 뭔지 이제 반드시 밝혀낼 거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법정에서 밝혀지겠지. 며느리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말아요. 전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문이 쾅 닫히고 집 안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마지막 조각을 내가 끝까지 지켜낼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핸드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끝까지 싸울 겁니다. 변호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 결심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일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나는 얼굴을 들어 창밖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당신이 지켜보고 있겠지. 이 싸움 반드시 내가 이기게.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가방 속에는 남편이 남긴 그 편지와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손을 잡고 했던 마지막 말.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니 김 여사. 여보세요. 박 여사 잠깐 볼 수 있을까? 내가 사실 못한 말이 있어. 나는 조용히 동네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김 여사는 손을 덜덜 떨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는 놀란 눈으로 김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김 여사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박 여사. 사실은 그날 밤 아들 레미가 나한테 말했어. 집을 정리하고 싶다. 아버지 상태가 나빠지면 괜히 돈 더 쓰지 말자. 내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김 여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어. 아버님 돌아가시면 이 집은 우리 거니까. 어머니를 설득해야 한다. 김 여사님이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 어머니 설득하는 걸 도와주면 집을 팔아 1억을 해드리겠다. 순간 숨이 막혀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김 여사는 미안하다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찰칵.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김 여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아, 지금 김 여사가 한 말이 사실이니? 아들은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알잖아. 우리 사정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너희는 다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살리려고 안 하고 집 뺏어갈 생각만 했니? 강남 아파트 그게 뭐라고 그깟 30억 때문에 천륜을 벌이는 거니?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오래 못 버티신다 했잖아. 그 말이 내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 이렇게 변한 걸까? 내가 품에 안고 키우던 그 아이가 맞나?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좋다. 이제 더 숨길 것도 없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와 며느리를 법으로 상대할 거다. 집은 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다. 아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나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삶을 지킬 거다. 그리고 나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며칠 뒤 저는 재판장에 섰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본 사건은 고인의 주택 소유권과 유언장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며느리 쪽 변호사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집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준다. 남편 글씨체를 흉내낸 서툰 글씨에 찍힌 지장.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고 승리감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현장을 지켜본 증인을 모셔왔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증인 입장하십시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임종까지 함께했던 병원 간호사 선생님. 며느리의 표정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고개 숙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걸 지켜보았습니다. 고인은 의식이 없으셨고 아드님은 아버님의 손을 억지로 붙잡아 지장을 찍게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조용히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리고 임종 전날 저는 고인과 함께였습니다. 환자분은 마지막에는 아주 잠깐이지만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환자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산과 집은 아내가 지킨다. 법정 안 공기가 단단히 얼어붙었습니다. 간호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또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병실 밖에서 집 문제로 크게 언성을 높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숨겨진 진실은 결국 빛을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순간 내 변호사는 또 하나의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인이 병원에 오기 전 직접 작성한 유언장 원본입니다. 재판장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정식 형식은 아니지만 필체 감정과 증언이 충분히 증빙됩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고인은 나의 주택 소유권과 재산은 모두 아내인 박필순이 가져간다. 분명히 남겼습니다. 그때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너무 미안해요. 아들의 눈물이 턱 밑까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유언장 아무 의미 없어요.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피고인 자리에 앉으십시오. 법정 안의 모든 눈이 나에게 향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삶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내 남편이 마지막 순간 남긴 말을 지우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지만 너희도 나를 버리게 두지 않겠다. 법정 안은 꼭 붙들린 숨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아.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마치 쇳소리처럼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고인의 유언은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배우자, 즉 박필순 여사에게 있다. 그 한 문장이 끝나자 내 무릎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켜냈어. 당신이 남긴 마지막 약속, 이제 내가 끝까지 안고 갈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며느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벌떡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가 병원비 다 냈다고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 목소리는 처음으로 슬픔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서로 지켜주는 거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저 사실 집이 필요했던 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혼할지도 몰라요.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야 한다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내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다만 어떻게든 살고 싶었어요. 그 울음은 이기고 지는 싸움의 울음이 아니라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울음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살고 싶으면 서로 붙들고 살아야지. 밀어내면 아무도 남지 않는다. 그 순간 변호사가 내게 조용히 다가와 작은 갈색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 박 여사님. 이건 병원에서 추가로 전달된 것입니다. 남편분이 임종 직전 간호사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짧은 손편지 한 장. 여보, 내가 떠난 뒤 애들이랑 유산 문제 때문에 상처받지 마오. 집은 그저 벽과 천장일 뿐 우리를 지켜준 건 당신 마음이었어. 아이들을 미워하지 말아주오. 잠시 판단이 흐려졌을 뿐 결국 사랑받고 싶은 마음일 뿐이요. 그러니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켜주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눈물로 젖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접어 두 사람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집은 내가 지킨다. 하지만 문은 닫지 않겠다. 돌아오고 싶으면 손 내밀어라. 법정 밖으로 걸어 나오는 길, 겨울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여보, 고맙소. 이제 정말 쉬어도 돼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가족은 가장 따뜻해야 할 곳이지만 때때로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상처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집은 벽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마음입니다.